어머니, 뭐 하세요? 제가 밖에서 How could you 얼마나 say that 힘들게 about my 일하는데 mother?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 하세요? 말자가 조용히 변명했다. 애들 밥 차리느라 청소를 다 못했구나.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죠. 저희는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지연이 젖은 걸레를 말자 얼굴 앞으로 던지며 비아냥댔다. 젖은 걸레가 말자의 얼굴을 스치자 67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눈에서 충격과 굴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복이 굴러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6시가 되기 전부터 오말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7세의 말자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윤지연 그리고 손주 둘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말자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름살 사이로 혈관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고 손목 관절염 때문에 무거운 걸 들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매일 새벽이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였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어젯밤 설거지감을 보며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대로 둔 냄비와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라면 국물이 굳어서 눌어붙은 냄비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시렸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있네.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지니 서글펐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초등학생인 큰 손주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말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서둘러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주의 이불도 다시 덮어주었죠.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며느리 지연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특히 지연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시어머니 탓부터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큰 손주가 열이 났을 때 지연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아이를 돌보는 건 엄마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집에서는 할머니 몫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말자는 밥을 지었습니다. 가족 4명의 입맛을 다 맞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짠 걸 좋아하고 지연은 담백한 걸 선호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까다로웠고요. 큰 손주는 당근을 싫어하고 작은 손주는 양파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자는 늘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지만 가족들은 그저 당연하게 여겼죠. 지연은 가끔 어머니 손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빨래 돌려놨어요? 세수를 마친 준호가 물었습니다. 42세의 준호는 중견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약간 배가 나온 체형이었죠. 머리는 반쯤 벗겨져서 이마가 넓어 보였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세탁기를 돌려놨고 새벽에 일어나서 빨래를 널어뒀거든요. 준호의 와이셔츠는 특히 신경 써서 다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구겨진 셔츠를 입고 가면 창피하다고 했으니까요.
말자는 매번 다리미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지연이 화장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38세의 지연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자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늘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볼 때면 더욱 그랬죠.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한번 훑어보는 시선이 말자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애들 도시락은 챙기셨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묻는 어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까지 더러우면 어떡해요. 말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머리카락은 지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구박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보다는 조용히 치우는 게 나았습니다. 말자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머니, 애들 준비물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덧붙였습니다. 큰애 알림장에 뭐 써 있던데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빠서 못 봤어요.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말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준비물까지 챙기는 것도 이제는 시어머니 몫이 되었네요.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는 손주들을 볼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빨래랑 청소 부탁드려요.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마치 말자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요. 아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말자에게는 가장 속상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지연이 가방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죠. 저희는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상사한테 눈치 보고 동료들이랑 경쟁하고 집에서만큼은 편하고 싶은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말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저 집에만 있는 한가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을 지연은 모르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와 지연이 출근한 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말자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식구가 흘리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옷가지들, 화장실 세면대 위에 물기, 부엌 싱크대의 설거지감들까지 하나하나가 말자의 몫이었습니다. 거실 청소기를 돌리면서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지연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든 집안일이 자연스럽게 말자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시작이구나. 말자는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자신은 집에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만 있다고 해서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빴죠.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말자는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싱거웠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말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아끼는 마음에 모든 걸 감수하고 있지만 가끔은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말자는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회사 동료 부부를 저녁에 초대한다고 했거든요.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 반짝여야 창피하지 않죠라며 말자에게 신신당부했던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구석까지 걸레질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 직장 동료들이 오는데 더러우면 어떡해요. 출근하면서 지연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였죠. 지연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동료들을 초대하는 거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말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구박을 받아도 가족이니까요. 지연이 직장에서 창피당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자는 오전 내내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시작했죠. 소파 쿠션을 하나하나 털어서 먼지를 털어내고 소파 틈새에 끼인 과자 부스러기까지 꼼꼼히 치웠습니다. 손주들이 간식을 먹으며 흘린 것들이었죠. 커피 테이블도 유리 세정제로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거실 바닥은 특히 신경 써서 청소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 후 걸레로 꼼꼼히 닦아냈죠. 모서리 구석까지 놓치는 곳이 없도록 무릎을 꿇고 손으로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왔지만 참았어요. 지연이 구석까지 제대로라고 했으니까요. 화장실은 더욱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변기 뚜껑부터 바닥 모서리까지 지연이 트집 잡을 만한 곳은 없도록 말입니다. 세면대 거울도 닦고 샤워부스 벽면도 깨끗이 했죠. 타일 사이사이에 낀 때까지 칫솔로 벗겨냈습니다. 화학 세정제 냄새에 머리가 아팠지만 견뎠어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를 반짝반짝 닦고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까지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냉장고 손잡이, 전자레인지, 안팎까지 하나하나 닦아냈죠. 평소보다 2배는 더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걸레를 꽉 잡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연 얼굴을 생각하며 참았어요. 며느리가 동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나서 말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간단하게 하세요라고 했지만 손님이 오는데 대충 할 수는 없었죠. 냉장고를 뒤져서 재료를 꺼내고 메뉴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기 위해 당면을 불리고 각종 야채를 채 썰었습니다. 당근, 양파, 시금치, 버섯까지 색깔별로 나누어 볶았죠.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고 파와 마늘을 다져서 넣었어요. 전도 몇 가지 부쳤습니다. 감자전, 파전, 김치전까지.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 써서 요리했죠. 요리하는 내내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지만 과연 고마워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평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서 오늘만큼은 다를까요? 오후 3시쯤 말자는 거실 바닥을 마지막으로 걸레질하다가 잠시 멈춤 섰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관절염이 심해진 건지 걸레를 꽉 잡고 바닥을 닦는 동작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손목뼈가 시큰거리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손목을 주무르며 쉬었죠.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한 10분만 쉬자.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죠. 화장실 바닥도 다시 한번 닦아야 하고 현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신발을 벗을 현관이 지저분하면 첫인상이 안 좋을 테니까요. 현관 매트도 털어야 하고 신발장도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더니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냥 몇 분만 눈을 붙이자 생각했는데 어느새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지연이었죠. 하이힐 소리가 툭툭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고 했지만 갑자기 일어서니 어지러웠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면서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 거죠.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말자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신당부했는데 지금 쉬고 계세요? 손님들 몇 시간 후에 오는데요. 집안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말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잠깐 손목이 아파서.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었죠. 지연에게는 그냥 게으름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실제로 온종일 일했다는 걸 보여줄 방법도 없었고요. 지연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말자가 열심히 청소한 곳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바닥에 발자국 자국도 남아있고 테이블도 제대로 안 닦였네요. 제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사실 지연이 지적한 발자국은 자신이 방금 들어오면서 남긴 것이었지만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청소했는데 지연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67세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애들 밥 차리느라 청소를 다 못했구나. 말자가 조용히 변명했습니다. 실제로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봐줬거든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핑계로만 들렸나 봅니다. 그러자 지연은 들고 있던 젖은 걸레를 말자 얼굴 앞으로 던지며 비아냥댔습니다. 차라리 식모를 쓰는 게 낫겠네요. 어머니는 계셔서 뭐합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젖은 걸레가 말자의 얼굴과 어깨를 스쳤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옷에 스며들면서 말자의 마음도 얼어붙었죠.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공부하던 손주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큰 손주와 작은 손주가 거실로 와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죠. 아이들의 눈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자상한 할머니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큰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아이들을 보고도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너희도 할머니처럼 게으르면 안 돼.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서슴없이 드러냈죠. 큰 손주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작은 손주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자의 눈빛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봐 더 속상했죠. 그동안 할머니를 좋아해주던 손주들이 이제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지연아, 아이들 앞에서는.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연은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봐야죠. 할머니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아야 하니까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도 이런 꼴을 봐야 하다니. 지연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시어머니에게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었죠. 말자는 젖은 걸레를 주워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손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계속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도와주시기는커녕 방해만 되시잖아. 그 말이 말자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말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까지.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 집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뒷바라지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사는 신세가 되었네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죠.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고 지연은 화가 난 얼굴로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당신 엄마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습니다. 손님들 온다고 청소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대충 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더욱 화를 냈어요. 나이가 많으면 뭐든지 용서되나요? 제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상사한테 눈치 보고 동료들이랑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또 이런 꼴이에요. 차라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엄마는 우리가 모셔야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계속 불만을 토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당신이 집안일 하세요.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집안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지연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죠.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신도 직장에서 힘든데 집에서까지 신경 쓸 일이 많으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쫓을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이 대화를 다 들은 말자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도 서글펐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아들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준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말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렸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녁 7시 지연의 동료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지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상냥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라며 마치 자신이 효부인 것처럼 행동했죠. 말자는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조용히 음식을 내오고 뒷정리를 했어요. 손님들은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칭찬했지만 지연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차가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도 말자에게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도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죠. 말자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말자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그릇을 닦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젖은 걸레가 얼굴에 맞았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죠. 잠이 오지 않으니 그냥 일어나는 게 나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말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이었죠. 싱크대 옆에 놓인 그 걸레를 보니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자신이 키운 아들 집에서 말입니다. 말자는 걸레가 얼굴에 맞아 축축히 젖은 채로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손주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것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 집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말자는 속으로 되뇌며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쌀을 제대로 씻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 몸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억지로 움직였어요.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을 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7시쯤 지연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말자를 보고도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그냥 지나쳤죠. 어머니, 오늘 빨래 많이 쌓였으니까 일찍 돌려주세요. 지연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걸레를 던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은 말자의 침묵을 그냥 순종으로 받아들였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준호는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어젯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죠. 엄마, 오늘 일찍 가봐야 해서요. 준호가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마주보기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말자는 아들의 태도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도 서글펐는데 오늘은 아예 피하려고 하니 더 서글퍼렸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출근한 후 손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어젯밤 엄마가 할머니에게 걸레를 던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할머니를 대해야 할지 몰랐나 봅니다.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8살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말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주도 할머니 곁으로 와서 작은 손으로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편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말자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적어도 손주들만큼은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말자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집안일을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지연이 시킨 빨래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보람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저 무료한 시간만 흘러갔어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감사받지도 못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라도 제대로 차려 먹었는데 오늘은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숟가락으로 때웠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말자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서글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거든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말자는 지연의 옷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걸레를 던진 그 사람의 옷이었죠. 평소 같으면 정성스럽게 널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대충 널었어요. 더 이상 정성을 다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민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말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빨래 왜 이렇게 널었어요? 구겨져서 말랐잖아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말자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지연은 오늘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오늘 빨래도 제대로 안 널고 청소도 대충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기도 아내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자는 아들의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와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렸어요. 지연의 구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토요일 밤,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야근으로 늦었고 손주들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말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느라 바빴죠. 가끔씩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평소 집에서 보이던 짜증스러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벌써 이 시간이네. 지연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야근이 잦아진 요즘 지연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말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찬장 문을 닫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깨끗이 닦았죠. 평소보다 조용하게 움직였는데 지연의 기분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걸레 사건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말자는 깜짝 놀라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설마 손주들이 넘어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지연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져 있었죠. 지연아. 말자는 깜짝 놀라 지연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반쯤 비워진 음료 캔이 떨어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견과류가 든 접시가 있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빠지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말자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죠. 지연아, 정신 차려라.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을 흔들며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구급대를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고 얼굴이 파래지고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주소와 환자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말자는 하나하나 대답하면서도 지연의 상태를 계속 살폈어요. 지연의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지연을 안전한 자세로 눕혔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옷깃을 느슨하게 해줬어요. 예전에 TV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잠에서 깬 거였죠. 거실 상황을 본 손주들은 무서워하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 죽는 거 아니에요? 큰 손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작은 손주는 무서워서 말자의 치마를 꽉 잡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말자는 더욱 침착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자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지연의 상태를 계속 지켜봤어요. 지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가슴을 치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한다. 제발 하느님,
우리 며느리 살려주소서. 평소에 지연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현관문을 열고 구급대원들을 맞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지연이 견과류를 먹은 후 갑자기 쓰러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즉시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지연을 들것에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말자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구급차를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말자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지연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 말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말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구박을 당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말자는 지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넌 내 아들의 아내고 우리 손주들의 엄마다. 말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구급차 안에 울렸어요. 지연은 말자의 손을 약하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지는 못했지만 그 의도만으로도 말자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연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말자는 계속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걱정하며 조용히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지연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말자는 아이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준호에게도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다고 말하니 준호는 깜짝 놀라며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대기하는 동안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지연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는지, 걸레까지 던져졌는지 모두 기억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아이들과 함께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손주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작은 손주는 말자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평소에는 어머니를 피하려고 했던 준호가 이번에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하고 계셔. 견과류 알레르기 때문에 쓰러진 것 같더라. 말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빨리 발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구해준 상황에서 더욱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말자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네, 저는 남편이고 이분은 시어머니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어서
하룻밤 정도는 입원해서 관찰해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말자를 향해 말했어요. 말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말자는 아이들과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약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지만 곧 병실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말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왜 저를 구하셨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짓이 얼만데.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자의 눈가에도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나를 구박해도 넌 내 아들의 아내고 내 손주들의 엄마다.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니?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던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특히 젖은 걸레를 던졌던 그날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했을까? 지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건데,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육아의 부담감 때문에 시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야, 가족한테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니? 말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했어요. 특히 그날 걸레를 던진 일은 정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자는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겠니? 말자의 넓은 마음에 지연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침대 곁으로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응,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주셨어. 지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쳐다보며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평소 엄마가 할머니에게 심하게 구는 걸 보고 혼란스러워했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말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지연을 돌보기로 했어요. 엄마,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연이 잘 돌봐라. 말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연에게도 빨리 나와서 집에 오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큰 손주가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안 싸워요? 말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사이좋게 살 거야. 말자의 마음에도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운 후 말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쓰러졌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위기의 순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건 이런 거구나.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갈등이 있어도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지연이 어떤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가족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었어요. 말자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일 후 지연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얼굴에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말자는 지연이 좋아할 만한 미역국을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병원 음식만 먹었을 텐데 집에서 만든 따뜻한 국물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와라. 많이 힘들었지? 말자가 지연을 맞으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연이 괜찮습니다라고 딱딱하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어요. 아내의 퇴원을 맞으려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온 거였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를 반겼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큰 손주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응, 엄마 다 나았어. 걱정 많이 했지? 지연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연의 시선이 자꾸 말자를 향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졌어요. 평소 같으면 간이 짜다, 싱겁다 하며 불만을 표했을 지연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와 아이들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자도 수저를 놓고 지연을 쳐다봤어요. 지연은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쉰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걸레를 던지고 모욕을 준 게 병원에서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체면과 분노 때문에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준호도 아이들도 조용히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푸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반박하지 않으시니까 더 심하게 했고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말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던진 그 걸레보다 내가 내 마음에 던진 말이 더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꾸나. 지연은 말자의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니께 잘할게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어요. 준호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큰 손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할 때 할머니 편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8살 아이의 순수한 사과에 어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작은 손주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모두 화해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보여주자. 가족의 중심에서 화해를 이끄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말자도 지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미안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서로 도우면서 살자꾸나. 식탁 위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나 상처의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집안일도 도울게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시게 하지 않을게요. 지연이 말자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도울게요. 엄마만 고생시킬 수는 없죠. 평소에는 집안일에 관심 없던 준호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아이들도 저희도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큰 손주는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고, 작은 손주는 저는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집안 공기가 따뜻해지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그 마음을요. 혈연도 아닌 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무슨 남이니? 너는 내 며느리고 우리 손주들의 엄마야. 당연히 가족이지. 말자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요양원 얘기까지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돼.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준호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평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말자는 고사했지만 지연이 고집을 부려서 결국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갈등이나 오해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죠. 할머니, 이 프로그램 재밌어요. 큰 손주가 말자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아이들과 계세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홀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그럼 내가 반찬 몇 가지는 도와줄게. 말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지연이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지연의 정성 어린 목소리에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엌에서는 지연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있었어요. 평소 요리에 서툴렀던 지연이 말자에게 비법을 배워가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연아,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진다. 말자가 부엌으로 와서 조언해 주었어요. 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지연이 국을 떠서 말자에게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는 정겨운 모습이었죠. 딱 좋다. 우리 지연이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네. 말자의 칭찬에 지연은 기뻐했어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재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준호는 주말마다 장보기를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자가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들이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 많이 사왔어요. 준호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과, 배, 귤까지 말자가 평소 즐겨 먹던 과일들이었어요. 고맙다, 준호야. 이런 걸 다 사올 필요가 있었나? 당연하죠.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준호의 효심 어린 말에 말자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말자 앞에 밥그릇을 정중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가 만든 잡채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 지연이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시작했죠. 지연아, 정말 맛있다. 이제 완전히 요리 고수가 됐네. 말자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며 칭찬했어요.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 덕분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어요.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편의만 생각했죠. 말자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번에는 준호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들은 거실에서 쉬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아들이 설거지를 도맡아 하다니요. 거실에서 말자와 지연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위험했을 때 저를 구해주신 것도 그렇고 그 후에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많이 변했잖니.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 어머니께서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 걸레를 맞으며 울었던 그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시장 갈 때마다 지연과 나란히 걷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며느리 참 많이 변했네. 시어머니랑 저렇게 다정할 수가 있나라고 수군댈 정도였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라고 말하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말자는 뿌듯했어요. 준호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엄마, 지연아, 고마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말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말자는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걸레 한 장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를 이어줬구나.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말자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지연과 준호, 그리고 손주들 모두가 말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 모든 변화와 행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중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